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어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찐앤짱 공무원 영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조이스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동명사의 기본기를 이제 우선 설명을 해드렸고, 둘째 날에는 동명사와 현재분사, 동명사와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의 차이를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주로 지난 두 번의 강의가 동명사의 이론적 강의를 바탕으로 했다면, 오늘은 그 동명사의 내용을 가지고 실전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금 제가 제공하는 이런 문제들은 현재의 공무원 영어시험 문제 유형과는 조금 다른 토익 문제 유형에 가까운 문제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모든 문법 문제풀이의 기본이 되는,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그 정의에 따라 우리는 해석을 하지 않고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할까 합니다. 아무튼 오늘 강의도 동명사 편에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익한 강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68강이고요. 기초 문법 중에서 동명사에 대한 문제풀이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문제 유형은, 말씀드렸죠? 지금의 문제 유형이라는 것은 거의 토익의 문제 유형에 가까우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토익 유형이긴 하지만, 모든 문제풀이를 어쨌든 우리가 문법 문제풀이답게 우리가 접근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빈 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라고 했는데,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답지를 보니까 답지 속에 이제 공통된 단어가 있다. 답지 속에 coughla는 공통된 단어가 있으면 이 공통된 단어의 품사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면 ing가 붙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cough라는 단어는 동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품사를 생각한 다음에 이제 문장 다루기를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문장 다루기란 is라는 동사에 대한 주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다뤘더니 지금 빈 칸에는 문장의 주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문장을 다뤘더니 예를 들어서 주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주어가 필요하면 주어진 동사를 뭐로 만들어야 되겠다? 명사로 만들어야만 우리가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쓸 수 있지 않느냐. 따라서 1번 문제란 동사를 주고 주어에 쓰기 위해서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과정이고, 영어에서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에는 우리가 to 부정사가 있는 거지만 답지에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없고, 두 번째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는 동명사가 있다. 그래서 1번이 답이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번을 보실까요? 2번을 보시면 또다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문법 문제니까 문법 문제라고 판단하게 된 동기가 뭐냐 그랬더니 cry라는 공통된 단어가 있다. 그렇다면 cry의 품사가 뭐냐 했더니 to 플러스 동사, 비동사 플러스 ing라는 말은 cry가 동사라는 걸 알 수 있다. 이제 문장을 다뤄봤더니, 다시 얘기하면 문장 다루기란 첫째 문장의 처음부터 다룰 수도 있지만, 문장 다루기란 뭔가를 이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때 바로 왼쪽에 있는 like는
feel like 했을 때 like는 무엇일 공산이 큰가요? 전치사잖아요. 그렇다면 빈칸에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필요하고 따라서 cry라는 동사를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명사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에는 우리가 부정사하고 동명사가 있다. 그러나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다시 한번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에는 부정사하고 동명사가 있지만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부정사를 쓸 수 없으니까 지금은 3번이 답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명사의 정의에 관한 2개의 문장을 풀어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3번과 4번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동시에 보면 첫째 3번과 4번의 문제를 동시에 보면 이 문제들의 답지를 보니까 공통된 단어가 있고 따라서 우리가 공통된 단어가 있으면 문법 문제다. 그렇다면 공통된 단어의 품사가 뭐냐 했더니 예를 들어서 공통된 단어 keep, 공통된 단어 go를 보면 우리가 동사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품사, 동사에 관한 문법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문장 다루기를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지금 for라는 about이라는 무엇을 이용할 수 있다? 전치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전치사를 이용한다는 말은 그 오른쪽에 무엇이 필요하다? 전치사의 목적어인 명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면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동명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면 동명사가 답이다 하는 순간 우리는 2번이 답일 것이고 4번이 답일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2번에서는 또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또 하나 2번에서는 이제 무엇이 문제가 되냐 하면 모든 이런 거죠. 그래서 모든 준동사를 부정하는 not이나 never는 준동사 앞에 위치해라. 다시 한번 모든 준동사를 부정하는 방법은 not이나 never를 항상 준동사 앞에 위치시켜라 하는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려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5번과 6번은 이제 1번에서 4번까지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간단하게 공통된 단어가 있으니 문법 문제다. 공통된 단어 동사를 준 문법 문제다. 그러면 다시 공통된 단어가 있으니까 문법 문제다. 공통된 단어의 품사가 동사니까 이 문제는 동사를 준 문법 문제다. 그렇다면 세 번째 문장 다루기를 해보자. 문장 다루기에서 1, 2번에서는 시작을 이용했고요. 3, 4번에서는 전치사를 이용해 봤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동사도 이용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따라서 이 문장 전체의 동사가 뭔가요? remember. 이 문장 전체의 동사가 뭔가요? forget. 이러한 remember나 forget은 지난번 기본기에서 한번 빠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다의 remember, forget, 잊어버리다의
forget은 타동사로서 목적어를 갖겠지만 그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고 동명사를 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remember 뒤에는 부정사도 되고 동명사도 되면 답을 두 개로 지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문법 문제라는 것도 결국 문법 문제라는 것도 이러한 단어를 발견해서 풀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이 문장에 예를 들어서 요즘 공무원 시험의 문제처럼 remember 이렇게 밑줄을 치고 이런 부분에 밑줄을 친 문제라고도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밑줄을 친 유형일 때 이러한 remember나 혹은 이러한 forget을 우리가 발견해서 이용하면 되지 않겠냐. 아무튼 다시 한번 remember, forget이 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면 미래적 의미고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면 과거적 의미니까 우리가 미래적 의미냐 과거적 의미냐는 문장 속에 있는 시간의 부사를 이용해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없다면 의미를 따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remember 뒤에 by next week 다음 주 일요일이라는 미래적 의미가 있으니까 부정사를 답으로 해야 되겠고요. 그죠? 그런데 6번을 보면 나는 티켓을 샀던 것을 잊어버려서 또 다른 티켓을 다시 샀다 하니까 샀던 것을 잊어버렸으니까 과거적이므로 동명사가 되지 않겠냐. 따라서 우리가 동명사와 부정사 편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번, 8번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용어로 바꿔볼까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밑줄을 여기다 이렇게 쭉 쳐놓은 겁니다. 이렇게 쳐놨어요. 여기다가 가령 이런 것들을 밑줄을 쳐놨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도 이렇게 stopped at the grocery store 이런 식으로 밑줄을 쳐놓고 이런 게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만약에 밑줄을 쳤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갑시다. 다시 한번 다음 밑줄 친 부분 중에서 이런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밑줄 친 부분 중에서 어법상 틀린 것이 있는 문장을 고르시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났다고 치시죠. 그럼 이럴 때 밑줄 친 부분에서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운 적 있는 단어를 발견해 보라. 그랬을 때 만약에 지금처럼 example stop 이라는 단어를 발견했다고 치자. 그러면 stop 뒤에는 이거죠. stop 뒤에는 ing가 올 수도 있고 stop 뒤에는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만약에 stop 뒤에 ing는 목적어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stop to 뒤에 부정사라는 것은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서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이런 정도의 의미거든요. 그럼 이제 할 수 없이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인가요? 야, 밑줄 친 유형의 문제잖아. 단어를 발견해 봐. 어떤 단어야 하고 말했을 때 stop의 이러한 내용은 결국 의미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stop 멈춰서서 look at him 그를 보았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멈췄는데 뭘 멈췄어요? 말하는 것을 멈췄으니까 talking이 될 것이고 만약에 밑줄 속에 stop
talking 이랬으면 어법상 맞는 거지만 stop to talk 했다면 어법상 틀리게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8번도 보면 나는 멈췄다. at the grocery store. 그래서 at이라는 전치사와 전치사의 목적어를 빼고 나면 stop이 만날 수 있는 건 ing와 투부정사인데 따져보니까 나는 식료품 가게에서 멈췄다. 약간의 vegetables, 채소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to buy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형태는 우리가 토익의 형태의 문제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걸 보면서 강의를 듣고 연습을 하면서는 문법적 문제를 유발시키는 단어에는 뭐가 있느냐? 가령 지금 7, 8번에서처럼 stop, 그 다음에 만약에 5, 6번처럼 remember나 forget,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문제를 유발시키는 전치사 혹은 문장 시작 이런 것들을 유심히 잘 살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